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죠. 비무장지대. 이곳에 정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민간인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비무장지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마을인데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기자들도 존재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 마을까지 들어간 기자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름하여 대성동 자유의 마을. 여기가 얼마나 베일에 쌓여있는 그 마을이냐면 일단 이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 출신 아닙니까? 못 여는 문이 없어요, 저는. 타이러스. 막 그 해군 초계기 타고 독도도 가고 막 우리 기자들은 막 그러거든요. 못 여는 문이 있는데 한 가지 안 열린 문이 2주 동안 제가 문을 두드렸는데 대성동 문이 안 열렸어요. 내비게이션 안 나오죠. 안에 있는 거 안에. 400m는 근데 마을 기준이고 저 사람들이 농사짓는 논이나 밭은 그거보다 가까워요. 가깝죠. 안녕하십니까, 줄체 끊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줄체 끊었습니다. 첫 번째 혜택,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세금을요? 세다. 대성동 남자 주민들은 군대가 면제됩니다. 군대가 면제됩니다. 제가 그래서 대성동 마을이 얼마나 북한이랑 가깝냐를 소개할 수 있는 위성 지도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노란 선이 군사분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면 바로 북한이에요. 그렇죠? 요 군사분계선 안쪽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입니다. 대성동에서 군사분계선까지는 불과 40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성동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판문점까지 800m가 안 돼요. 아유, 가깝다. 예. 그리고 자, 북한 땅 여기 기정동이 있습니다. 북한의 기정동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정동에서 대성동까지는 1.4km밖에 안 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치면 두세 정거장. 네. 진짜 가까운 거죠. 진짜 가까운. 달리기 시작하면 10분 안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빨리 뛰는 애면 5분이에요. 성인 걸음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군사분계선 넘어갈 때까지 5분밖에 안 걸려요. 야, 걸음으로 뛰면은 400m면은 한 2분 정도면 그렇죠. 1분에서 2분이면 달릴 수 있다니. 철조망은 있던데 아까 보니까. 도보 5분이고 철조망도 다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사분계선이. 그냥 관념적인 개념으로서 군사분계선을 우리가 그어놓은 거고 일부 지역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지만 그냥 논밭에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 예. 철조망 쳐져 있는 데가 오히려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요, 지금 그 대성동과 기정동에 있는 이 지역이 6.25 한국 전쟁 때 정말 치열한 격전지였어요.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여기 살고 있던 주민들이 다 피난을 가버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드디어 이제 그 정전 협정이 이제 그 체결이 됐습니다. 그때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살던 주민들 아무리 비무장지대지만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 해서 이제 유엔 건축도 우리 한번 고려해 보겠다. 지금 대성동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피난을 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 측에서 몇 명 들어갈 테니까 너희 측에서 몇 명 보낼래? 몇 명 콜 좋다. 그러면 원래 기정동과 대성동에 살고 있던 민간인들은 다시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각각 한 개씩 마을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대성동이랑 기정동. 약간 쌀농사 짓기에 북에서는 정말 좋은 쪽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보자면 이거 참 놓치기 어려운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마을 아니에요? 이웃말이죠. 이웃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마을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달라진 거네요. 네. 너무 앞에 그 마음이 아프다. 사천강이 그 갈수기에는 실제로 그냥 그 무릎까지 걷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같이 놀고 거거든요. 어린이들은. 그렇죠, 이웃이죠. 그래서 대성동에 있었던 그분들이랑 그 기정동에 있는 사람들끼리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못 보는 거야? 거기에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대성동 마을에서 거주를 하면서 지금 이장님을 맡고 있는 김동우입니다. 그럼 한 6년 정도, 그죠? 네, 김종민 씨랑은 지금 마을에서 뵙고 여기서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역사관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 역사에, 네네. 대성동 네. 역사에 대해서. 그 이장님이 해주세요 그런 거를? 네네. 그때 해주셨어요. 보통 시골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아침마다 한 9시인가 동네 주민 여러분 마을 이장입니다. 이거 방송하는데 하시나요? 방송하죠. 아침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요즘에는 좀 휴대폰 때문에 문자로도 보냅니다. 단체 문자로. 네네. 언제부터 사셨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네네. 거기서 사시면서 북쪽 분들하고 얘기 나눠본 적은 있으세요? 보시거나 비밀 있으시다. 저도 있다고 말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럼 과거에는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잠깐 그런 게 있었는데 있었죠?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장님 모시기 전에 무거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고 사실 비단 그뿐 아니라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대성동 주민분들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0년 연평도 포격부터 2020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긴장된 순간들을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네. 2010년 이거는 진짜. 그래 이거 많이 봤었다. 곳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 피해 상황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15시 50분 상황. 일시적으로 지금 폭격이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어떻게 사시지? 이야, 저기 볼 어? 마을에서 이제 보는 폭파. 대성동 앞에 폭파음이 터졌어요. 소리를 꽝 하고 났지. 군대에서 철수하라 그래서 그냥 다 퇴근하고 아이들도 다 지금 퇴근 중이에요. 주민들은 마을에 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전부 나가는 거죠. 이게 저희가 사실은 대성동 마을에 대해서 뉴스에서 익히 여러 번 들었는데 사실은 귀담아서 그 지역을 듣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대성동 마을, 통일촌, 맞네요. 연평도, 강화도, 파주 사실은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던 내 집을
버려둔 채 어딘가로 대피한 경험이 있는가? 그렇지. 아마 우리 이만갑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경험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제가 직접 취재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 제가 연평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연평도 주민들은 아직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연평도에서 빵 하고 화염이 폭발했을 때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지만 연평도보다도 북한이 더 가까운 건 사실 대성동 주민들이었거든요. 맞네요. 그때 처음으로 대성동 마을에 벙커가 생겼어요. 그래서 위급 상황 시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대성동 안에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평화의 상징이 많아. 그 전까지는 뭐 제대로 된 벙커나 제대로 된 대피소가 사실 없었다는 얘기죠. 압권은 최근에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김여정이 폭파하겠다라고 예고하고 나서 실제로 빵 대성에서 폭파가 됐는데 그걸 대성동 주민들이 직접 대성동에서 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장님 어떠셨어요? 그때 보였나요? 폭발했을 그렇죠. 때? 그 당시에 폭파한 소리하고 진동파가 그 집에 있는 데 느껴지는데 제가 거기 50한 여년 살고 있지만 그렇게 큰 소리하고 진동파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소리였어요? 그건 지진 정도, 지진이나 이런 그 진짜 포를 쏜 줄 알았어요. 아니 개성 멀잖아요. 사실 가깝기야 하지만 네. 그래도 11k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11km잖아요. 개성 연락사무소는 마을하고 3.8km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엄청. 그래도 4km 거리인데 대단했네요. 무섭진 않았어요. 아, 다들 두려웠죠. 갑자기 폭파가 되니까는 혹시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민들 다 이제 그 영농 통제하고 마을에서 대기 상태였어요. 근데 이 대성동 마을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 대성동 마을에만 아직도 이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남아있는 거 아직도? 아직도 이게 남아있대요. 남아있다. 전쟁 시기에 떨어진 포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만한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대성동 마을. 감시처소? 예? 감시처소? 감시초소. 그럴 수 있겠다. 나는 뭔가 그것보다 약간 민간 생활에 관련된 것 같은데. 정략 결혼? 아 진짜 궁금해. 뭐라고요? 본인이 꿈꾸던 뭐라고요? 본인이 꿈꾸던 정략 결혼이 여기 있다고요? 정략 결혼 어떻게 시켜야 되나? 아, 자, 뭘까? 대성동에만 있는 이것은 뭡니까? 아,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정답은 바로 통행금지입니다. 통금. 있어요? 여기만. 통행금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 1982년도인가 아마 없어진 걸로 나 알고 있는데. 어릴 때 없어졌는데. 사이렌 울렸죠, 밤 12시에. 아 근데 이 마을도 뭐 그렇게 북에 넘어가고 뭐 이럴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다 있는데 이걸 진짜로? 예, 지금까지 현재까지 통행금지와 더불어서 점호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 거 아닌데? 주민들을 주민들 숫자를 센다고요? 민간인도요? 안녕하십니까. 줄체 끝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줄체 끝났습니다. 이제 북한이 저를 막내를 시킵니다. 안녕하십니까. 줄체 끝났습니다. 저 때는 실탄도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실탄이 있다고요? 네. 딱 시스템 군대예요. 왜냐면 보세요. 통금 있죠. 점호 있죠. 군대가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대성동 주민들이 46세대 180여 명의 주민들이 대성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어떻게 잘하시네요. 예, 취재를 했습니다. 기자님이죠. 유엔사 소속 민정반이 가구별로 이제 인원 점검을 나섭니다. 그래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통행 금지를 또 어길 분이 있잖아요. 네. 주민분이 뭐 이장님 같은 분들은 어기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게 1차 위반 시에는 구두경고, 2차 위반 시에는 강력한 조치가 처해집니다. 무려 7일간 대성동 마을 추방. 7일간요? 예. 괜찮아요. 그리고 5차 위반 시에는 주민권까지 박탈한다. 아이고야. 근데 이렇게
1차 경고까지 받으신 분 계시죠? 통금 어긴 분.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거의 1차도 없어. 아니 추방되신 분도 없으세요? 네. 아니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공부해야 뭐냐면 되네. 주민분이 이제 140여 명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항상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끼리 쓰는 표현이 이제 말썽꾸러기 총량의 법칙이라 그 정도가 되면 규칙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대략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서 한 명 정도씩은 있거든요. 그런 분이 없어요. 지금 군인이 무서운 것보다는 마을의 평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규칙도 규칙이지만 이 규칙을 준수하는 모든 분들이 준수한다는 건 인격적으로도 마을이 굉장히 훌륭한 마을이라는 뜻이죠. 서로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렇지 뭐 스스로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